2장이 종교의 위기와 기회예요. 네. 이 책 처음에 보고 빵 터진 부분이 있는데 네. 또 명언이 있습니다. 띵언이 있어요. 59쪽에 종교 건축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네. 라고 하시면서 뭐랑 비교를 해놨냐면 교회는 예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많이 이용했다. 벽화라든지 뭐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네. 근데 이게 마치 해리포터 테마파크 안에서 해리포터가 실제하듯이 마치 그 테마파크에 가면은 이 정말 뭔가 네. 해리포터가 옆에 있는 듯이 느껴지게 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면 실제 그렇게 느껴지듯이 네. 종교를 느끼기 위해서 종교 건축은 그렇게 구성돼 있다. 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생각이 너무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는 많은 얘기들 중에 공간과 권력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께 되게 감사한데 하루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말씀이 진짜 안 들고 은혜도 안 되고 정말 나가고 싶다. 근데 그런데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지. 나는 도대체 왜 못 나갈까 여기를 지금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나가면 너무 눈에 띄죠. 이렇게 일단 보는데. 의자가 장의자야. 나갈 수가 없어. 가운데 앉았더니 옆에 장로님 좀 예.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 나가면 1000명의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런 기타 등등에서 저분이 알게 모르게 이 공간이 가지는 권력이 상당히 많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야. 그 갈릴레오가 이렇게 그 피사의 예배당에서 네. 위에 천장에 이렇게 네. 샹들리에 흔들리는 거 보고 뭐 진자의 운동 이런 거. 네.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류인력을 생각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또 온라인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집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누워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의 권위가 중간에 화장실도 잠깐 갔다 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2장이 나온 겁니다. 종교의 위기. 네. 이자 기회다. 기회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감사하게 되게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약간 자아도취에서 헤어나야 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건축가 입장에서 저는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도시화의 혜택을 본 거거든요. 교회가요? 네. 아멘.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구가 도시로 모여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가교회밖에 없었고 접근성이 일단 좋고 여기서 쓰잖아요. 뭐 여러 번 모일수록 강화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발명이 상가교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엄청난 발명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에 선배들이 했던 상가교회 같은 발명을 하지 않으면 그럼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되게 진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건데 네. 특히 유럽이 그런데요. 유럽 도시의 대표 건축물. 네. 랜드마크? 랜드마크 1번. 네. 네. 파리는 이제 좀 다른데 파리는 사실 지금 에펠탑이 거의 랜드마크 네, 1번이거든요. 그렇죠. 파리를 제외하고 보면 네. 비인에 가면 슈테판 성당 네. 이고요. 부다페스트 가면 마차시 교회나 아니면 그 바실리카고 네. 이스탄불 가면 아야소피아 박물관 그건 원래 성당이고 네.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블루 모스크 네. 하고 이제 톱카프 왕궁 이런 정도가 경쟁 중이고 다니다 보면 오래된 도시의 랜드마크 1번 건축물은 거의 다가 종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속 권력 왕궁. 그렇죠. 거의 다 신 아니면 왕이에요. 네. 그렇지 않게 된 게 이제 에펠탑 같은 게 진짜 산업사회가 19세기 말에 네. 처음으로 이제 네. 그때 세계박람회 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문명 발생 후에 만년 동안 네. 문명 발전은 늘 도시의 이 성장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성장한 도시, 번영을 누린 도시의 랜드마크 1번 건축물은 다 종교 건축물이에요. 네.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최석호 여왕보다 더 세. 네. 네. 아테네도 보면 그때는 일신교가 없이 이제 다신교 시절이지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종교 그쵸. 건축물이고 그 무슨 페리클레스가 살았던 집은 흔적도 없어요. 어디 있었는지도 좀 불명하게. 그렇죠. 그게 사피엔스의 본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유적 건축물이 뭐냐면은 괴베클리 테페거든요. 그게 시설이 뭐냐면 장례식장 같은 거예요. 종교 시설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톤인지도 따로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뭔가 종교적인 예식을 했던 데일 거고 고인돌도 보면 종교의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덤이잖아요. 네. 재미난 거가 괴베클리 테페와 고인돌 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다 무덤, 피라미드도 무덤이죠. 이게 저 최근에 재미나게 봤던 책 중에서 그 올라프 라더가 쓴 사자와 권력이라는 책을 봤어요. 사자와 권력. 그 책을 보면은 누군가의 죽음을 잘 이용해야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시저가 죽었을 때 다들 공화정을 하려고 시저를 죽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공화정이 될 줄 알았는데 왠가 재정으로 바로 갔어. 네, 안토니우스가 그 시저의 시체를 훔쳐 네.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그거에 드라마를 만들어서 권력을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건축에 있어서는 권력은 항상 무덤을 차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의 최초의 건물부터가 종교 건축이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에 가면 최초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뭘 보냐 하면은 알타미라 동굴이거든요. 알타미라 동굴도 사실은 누군가 그 당시에는 선사시대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로 소통하지 않았고 그림이 가장 좋은 그 의사소통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땅바닥에다 그리면 비 오면 지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동굴에다가 비를 안 맞게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럼 그게 건축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에 그림을 그리는 종교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겨서 공통의 신화를 믿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무신론자인데 라 하더라도 그 인간의 본성이 만약 그 건축으로 보건대는 네. 결국 문명 발생 이전부터 그랬고 네. 문명이 발생한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최근까지 네. 그 건축학적으로 최대 권력은 계속 종교 권력 그게 이었다고 보면 요즘에 좀 흔들리고 있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원주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하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정보혁명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하나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믿게 되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종교 지도자를 대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동산 유튜버들. 증권 유튜버들. 돈이 네. 신이야. 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너 이렇게 해서 삼박자 복음 해가지고 4차원 신앙 해서 너 복 받을 수 있어. 딱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너 내 말 듣고 이 종목 사고 지금 미국 금리 이렇게 오르니까 너 부자 될 수 있어. 뭐 이런 믿습니다 이렇게 네. 믿습니다. 거의 순복음교회 팔로워보다 3% TV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튜버들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넓어요라고 순복음교회가 한 번에 뭐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뭐 그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야 우리 동시도 접속자 수가 50,000명이야. 그러면 그게 예배당에 50,000명 모인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권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 공간 안에 예배당을 지어놓는 건데 그 새로운 종교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경제 유튜버들이. 결국 그게 종교라는 게 기복, 네. 복을 비는 거하고 통하는 건데 지금은 추상적으로 복을 비는 걸로는 안 되고 돈이 돼야 네. 비는 거고. 그런데 유럽은 보면 지금은 종교 건축으로서의 기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빈의 성스테판 성당만 하더라도 그 예배 보는 인원은 몇십 명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관광객 들어와 사진 찍고 네, 그렇죠. 그 뭐 입장료는 없는데 그냥 도네이션 1유로 정도 네. 하라고 앞에 통 놔두고 그리고 종종 거기서 음악회 네. 같은 거랑 문화공간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 큰 종교 건축물의 미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쩌면은 교회는 유지가 되더라도 그 교회의 많은 기능들이 온라인 공간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되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게 부동산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말미에도 썼듯이 그 공간을 잘 쓰셔야 된다. 선배들이 어찌 보면 운 좋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건데 도심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공원의 분포도 안 좋고 벤치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소셜 믹스를 위해서 쓸 공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귀한 도심 속에 있는 공간들을 잘 써서 공간을 통해서 전도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